지구 열수지, 지구의 복사평형과 온실력과 지구의 복사평형, 지구는 태양 복사에너지를 흡수하고 흡수한 만큼의 지구 복사에너지를 우주 공간으로 방출합니다. 그래서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돼요. 지구에서 보면요, 태양에서 100이란 에너지가 옵니다. 그 중에 30% 반사하고요, 70% 받아요. 그리고 다시 나중에 70% 되돌려 줍니다. 그러면 우주에서 보면요, 태양 에너지가 100이 들어오고 100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열평형 상태에 도달하는 거예요. 지구도 70을 받고 70을 내보냈으니까 열평형 상태가 도달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복사평형이라고 합니다. 들어온 만큼 나가는 것. 복사평형, 물체가 흡수한 복사 에너지 양과 방출한 복사 에너지 같아서 이때 물체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를 우리가 복사평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물체에 열을 가하면요, 얘가 온도가 높아지다가 나중에는요, 복사평형 상태가 되면서 들어오는 에너지 양과 나가는 에너지 양이 같아지면서 온도가 일정해집니다. 이렇게 온도가 일정해진 상태를 우리가 복사평형 상태라고 해요. 온실력과 온실기체가 태양 복사 에너지를 대부분 통과시키고요. 지표에서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는 흡수했다가 일부를 지표로 재복사해서 대기가 없을 때보다 대기가 있을 때 더 높은 온도로 유지되는 효과를 우리가 온실 효과라고 합니다. 지구가 있으면요, 지구 대기는요, 가시광선 영역인 태양 복사 에너지는 그냥 통과해 버립니다.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는 대부분 통과돼요. 통과. 태양 복사 에너지 뭐라고요? 태양 복사 에너지는 가시광선. 가능하다 보는 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광선을 가시광선이라고 해요. 반면에 지구에서 내보내는 적외선 영역은요,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지구에 방출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는요, 적외선 영역이에요. 적외선. 그러면 지구가 이 적외선 영역의 에너지를 흡수했다가 지구로 다시 재복사하고요. 그렇게 되면 지구 온도는 더 높은 상태가 됩니다. 이때 이런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를 갖다가 온실 기체라고 해요.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는요,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산화이질소, 오존 등이 있는데요. 지구에 대기가 없을 때와 있을 때를 비교해 봅시다.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왔다가 나갑니다. 지구는요, 흡수한 태양 복사 에너지만큼 지표에서 방출된 지구 복사 에너지가 모두 우주 공간으로 빠져나가요. 이때 지구의 평균 지표 온도는요, 영하 18도 정도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대기가 있으면요, 태양 복사 에너지 가시광선은 통과합니다. 그러면 열 에너지를 흡수하죠. 그런데 지구에서 방출한 적외선 영역은 대기에서 흡수를 해요. 그래서 지구에 재복사합니다. 그럼 열을 또 받죠. 그러면 지표가 방출한 지구 복사 에너지를 대기 중에 온실기체가 흡수하였다가 일부를 지표로 재복사합니다. 그러면 대기가 있을 때 지구의 평균 지표 온도는 약 15도가 돼요. 대기가 없을 때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복사평형을 이루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기가 없으면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밖에 못 받아요. 근데 대기가 있으면 태양 복사 에너지도 받고요, 대기에서 다시 재복사해주는 에너지도 받습니다. 그래서 더 온도가 높은 상태로 유지돼요. 이건 어떤 경우냐면요, 너하고 너 여친이 캠핑을 갔어. 그래서 모닥불을 떼었네. 그러면 모닥불이 꺼지자마자 바로 추워요. 그게 대기가 없을 때입니다. 그러다가 여기에 커다란 바위를 놓은 거예요. 그러면요, 이 모닥불이 바위도 데피고 너네도 따뜻하게 해주죠. 그럼 좀 이따가 데펴진 바위가 다시 재복사합니다. 너희들한테 에너지를. 그러면 더 높은 온도로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기가 있을 때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돼요.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 복사 에너지, 태양 복사 에너지, 태양이 방출하는 에너지입니다.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 얘는 가시광선이라고 그랬어요. 주로 파장이 짧은 가시광선 영역이고요, 지구 대기를 잘 투과합니다. 지구 복사 에너지는요, 지구가 방출하는 에너지예요. 대부분 파장이 긴 적외선 영역입니다. 대기 중에 온실기체에 의해 잘 흡수되고요. 열수지라는 건 어떤 물체에 대한
에너지의 출입 관계다. 자, 가시광선 적외선을 한번 따져봅시다. 요 영역이 가시광선 영역이라고 합시다. 여기가 빨, 주, 노초, 파남보, 보라색 바깥을요. 이 보라색을 옛날에 자색이라고 했어요. 자색 바깥쪽을 자외선, 자색의 바깥쪽. 빨간색을 옛날에 적색이라고 했습니다. 적색의 바깥쪽 적외선. 자, 그런데요. 적외선은 파장이 이렇게 길고요. 보라색 쪽으로 짧아지다가 자외선 쪽이 되면 파장이 더 짧아져요. 이 마루와 마루 사이 거리를 파장이라고 부릅니다. 파장. 여긴 파장이 길죠. 근데 파장이 짧아지네요. 자, 그래서 파장은요. 적외선이 길고 자외선이 짧습니다. 에너지는요. 적외선이 작고요. 자외선이 커요. 이 정도만 일단 알아둡시다. 지구 열수지는요. 문제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항상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이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을 합치면 0이 돼야 돼요. 우주, 대기, 지표의 각 영역에서 출입하는 에너지 관계를 우리가 지구 열수지라고 합니다. 복사평면 상태의 지구 열수지 항상 어떻다고요? 그렇죠. 복사평면 상태에서는요. 항상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이 똑같아야 됩니다. 우주의 기준을 보면요. 자, 100을 잃어버렸고요. 다시 100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간 양과 들어온 양이 똑같아야 돼요. 다음 지표의 기준으로 보면요. 자, 지표면이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바로 흡수한 걸 47. 자, 지표면에서 방출된 거 116. 됐죠? 물의 증발 24. 대류와 전도로 -5. 대기의 재복사 98. 요걸 합치면 제로가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얘하고 얘 합치면요. 145 나옵니다. 얘 합쳐도요. 역시 145가 나와요. 항상 들어온 양과 나간 양이 어떻다고요? 같다고요. 됐죠? 대기의 입장을 보면요. 대기의 흡수 플러스 다음 지표면에서 방출해서 대기로 들어오는 거 플러스 다음 물의 증발로 인한 대기의 흡수 플러스 다음 대류와 전도로 지표에서 올라온 거 플러스 다음 대기의 복사 대기가 밖으로 내보내는 거 우주로 마이너스 대기의 재복사 땅으로 보내주는 거 마이너스. 그래서 이 플러스 양과 마이너스 양이 같게 됩니다. 이렇게 체크하는 거예요. 지구에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을 100이라고 했을 때 지구의 반사율이 30입니다. 대기의 반사 및 산란이 23이고요. 지표면의 반사가 7이네요. 합치면 30. 지구 복사평형 대기와 지표면이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23 플러스 47, 70이 되고요. 지구가 우주로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양도 70이 됩니다. 항상 흡수량과 방출량은 같아야 됩니다. 복사평형 상태에서는요. 대기 상태에서는요. 대기의 흡수, 지표면의 방출, 물의 증발, 대류의 전도. 이게 156이에요. 요거 잘 기억해 놓으세요. 그리면서 찾을 수 있도록. 방출량은요. 대기의 복사, 대기의 재복사. 이건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에너지고요. 합치면 156. 둘이 같다. 아까 했듯이 지표면에서 흡수하는 양, 대기의 재복사 흡수 145. 지표면에서 방출된 에너지, 물의 증발, 대류와 전도, 나가는 거 145. 서로 양이 같아야 된다. 지구 전체를 보면요. 태양 복사 에너지가 100이었는데 지구가 반사한 게 30입니다. 그래서 70. 지표에서 우주로 손실되는 거 12. 대기의 복사 58. 합 70. 각 영역에서 열수지 흡수하는 에너지 양과 방출하는 에너지 양은 같아야 됩니다. 복사평 상태에서 반드시 같아야 된다. 둘을 합치면 0이 돼야 된다. 기후변화의 원인은 지구 내적 원인과 지구 외적 원인이 있어. 이걸 천문학적 원인이라고 한다. 기후라는 건 오랜 시간, 대략 한 30년 정도
자, 평균적인 대기 상태고요. 기상은 짧은 기간, 기온 강수 등의 대기 상태다. 지구 내적 원인, 지표면의 변화. 빙하 면적이 많아지고 숲이 줄어들면 반사율이 높아지면서 기온이 떨어져요. 화산활동, 화산재가 대기로 방출되면 햇빛 투과율이 떨어지면서 기온이 낮아져. 수륙 분포의 변화, 대륙이 이동되면서 대기와 해수의 순환 변화가 일어나고 기후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육지와 바다는 비율이 틀려요. 대륙이 이동되면 지역별 태양 복사에너지 흡수량 변화가 일어납니다. 대기 순환, 해류가 변화가 되고요. 대륙이 분리되면 해양성 기후 지역이 많아지고 대륙이 합쳐지면 건조 지역이 많아진다. 대기 조성 변화,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 등에 의해서 기후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지구 외쪽 원인, 지구 좌측 기울기, 좌측 경사 방향, 공정 궤도의 모양이 주기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태양 복사에너지 입사량이 변화되고 기후 변화가 일어난다. 지구 좌측 기울기가 커지면 여름과 겨울에 태양 복사에너지 입사량 차이가 커지고 기온의 연계차가 커진다. 자, 이거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줄 테니까 보고 봅시다. 자, 지구 외적 요인에 의한 기후 변화를 한번 살펴보자. 자, 이 모습은 평상시 모습이에요. 자, 여기서는 평상시에는 자, 북반구가 지금 태양고도가 낮죠. 이거 겨울이에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하면 북반구가 햇빛을 수직으로 받으니까 여름이 됩니다. 지구가 공전하면서 이쪽에 태양과 가까운 쪽에 위치되어 있을 때를 근일점. 자, 지구가 공전하면서 태양부터 먼 쪽에 있는 걸 원일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원일점의 여름이고요. 근일점에서 겨울이에요. 자, 그런데 만일에 지구 자전축 기울기가 더 커졌다고 합시다. 이런 식으로 커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겨울에 태양고도가 더 낮아지고요. 여름엔 태양고도가 더 높아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평상시 여름이 여기고요. 기온이 겨울이 이쪽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자전축 기울기가 더 커져버리면 겨울은 태양고도가 낮아지니까 더 기온이 낮아지고요. 여름은 태양고도가 더 높아지니까 기온이 더 높아지면서 연교차가 커집니다. 다시 자전축 기울기가 커지면 연교차가 커진다. 첫 번째. 다음 두 번째. 자, 자전축이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바뀐 거예요. 자전축이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데 바뀐 거야. 그러면 자, 원래 상태에서는 북반구가 여기가 겨울이고 이쪽이 태양고도가 높으니까 여름이 돼야 돼. 그러면 원래 상태에 여름의 기온이고 여기에 겨울이 기온이야. 자, 원래 상태. 그런데 자전축이 이렇게 바뀌어 버리니까 이번에는 이쪽이 여름이 되고요. 태양고도가 높죠. 자, 이렇게 되면 남반구가 여름, 북반구가 겨울이 됩니다. 이렇게 자전축이 바뀌면 여름이 가까워져요. 겨울이 멀어집니다. 여름이 가까워지니까 온도가 올라가요. 그 다음에 겨울이 온도가 더 내려가. 그래서 연교차가 커진다. 자, 다시 정리. 자전축 방향이 반대가 되면 연교차가 커진다. 기억해 놓으세요. 자, 세 번째. 자, 원래는 이렇게 궤도가 형성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얘가 근일점으로 오고 얘가 원일점으로 밀려나간 거예요. 이렇게. 공정궤도가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름에 온도가 높고요. 겨울에 온도가 낮아야 되는데 이게 원래 상태인데 자, 지금 겨울이 더 멀어졌다고, 그지? 그러면 겨울에 기온이 떨어져. 여름은 더 가까워졌지, 그지? 그러면 여름 온도는 올라가. 그러면서 연교차가 커진다. 그래서 공전 궤도 20률이 변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20률이 변화되면 바뀌면 반대로 연교차가 커진다. 자, 자세히 나올 때는 여기까지 나오니까 잘 준비해 두세요. 자, 다 봤죠? 잘 체크하시고요. 학교에서 자세히 하면 그때 더 깊게 들어가면 됩니다. 기후변화 연구 방법. 나무의 나이테 연구. 온난하고 강수량이 많을수록 생장 속도가 빨라. 그래서 나이테 간격이 넓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넓은 건 잘 자란 거야. 그 다음에 겨울에 조금 자라고, 자,
봄, 여름, 가을 많이 자라고. 이 나이테가 넓어졌다는 뜻은 온난하고 광선이 많다. 나이테는 1년에 한 개씩 형성됩니다. 1년 단위의 기후변화를 알 수가 있고요. 수천 년까지 기억해놔. 기후를 알 수가 있고 생존기간이 겹치는 여러 나무의 나이테를 비교하면 긴 기간의 기후 추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나무가 생존기간 겹치는 놈을 이렇게 계속 연결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수천 년 더 기후변화를 알 수가 있다. 빙하연구, 빙하에 포함된 공기방을 분석합니다. 눈 내릴 당시에 대기 성분을 알 수가 있는데 빙하코어는 나무의 나이테처럼 1년에 하나씩 형성돼 수십만 년까지 기록을 알 수가 있어.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산소가 질량수가 16인 놈이 있고 산소가 18인 놈이 있어. 자, 그런데 기온이 높아지면 얘가 증발을 많이 해. 그래서 공기 중에 질량수 18이 포함된 물이 많아져. 그럼 이게 눈으로 내리겠지, 그치? 그래서 빙하의 존재 많이 하게 돼. 그러면 빙하에 질량수 18인 물이 많이 존재한다는 뜻은 온난했다는 뜻이야. 자, 반대로 기온이 높아지면 얘가 증발을 많이 하니까 수중에는 이 질량수 18인 물이 적어지겠지, 그지? 반대다. 그래서 정리하면 기온이 높으면 공기 중에는 질량수 18인 산소 존재율이 높아. 그래서 눈에도 존재율이 높아. 하지만 수중에서는 반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반대로 기온이 낮아졌다. 그러면 얘 존재율이 떨어지겠죠. 그럼 눈에도 얘 존재율이 떨어지니까 빙하코에도 요 존재율이 떨어져. 그 다음에 여기는 오히려 많아지네요. 됐죠? 빙하코어는 빙하에 구멍을 뚫어서 채취한 얼음 기둥이고요. 1년에 한 겹씩 쌓이면서 여기 기체 성분도 쌓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꽃가루도 존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물 성분 파악해서 질량수 18인 놈 존재율이 크면 기온이 높았다 이렇게 알아내는 거예요. 화성연구, 해저 퇴적물이나 퇴적암 속에 서식 환경이 다양한 생물 화석이 존재합니다. 수억에서 수십억 년까지 기후를 알 수 있어요. 과거 기후변화, 빙하기와 간빙기 여러 차례 있었고요. 작은 기후변동도 계속됐다. 지구온난화, 대기 중 온실기체량이 증가해서 지구 평균 기온이 높아지는 현상이야. 온실기체는 적외선을 잘 흡수하고요. 자, 태양 복사에너지는 주로 가시광선입니다. 다음, 지구 복사에너지는 주로 적외선이에요. 자, 그래서 지구에서 보면요. 대기가 이렇게 휩싸고 있으면 태양 복사에너지는 그냥 통과됩니다. 가시광선은. 근데 지구 복사에너지는 적외선이라 대기가 흡수해. 그랬다가 재방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가게 되죠. 자, 태양에서 오는 빛이 100이었다면 30%는 반사됩니다. 그러면 70% 들어오죠. 이 들어온 70%가 다시 나갑니다. 그래서 복사평형 유지돼요. 70이 들어와서 70이 나가니까. 그런데 대기가 이걸 흡수했다가 다시 재복사하니까 지구 평균 기온이 높아져요. 그래서 온실기체가 많아지면 정평균 기온이 점점 높아진다. 그래서 태양 복사에너지는 대기가 거의 흡수하지 못합니다. 근데 지구 복사에너지는 잘 흡수해요. 온실기체, 지구 복사에너지 흡수해서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기체인데 수증기, 증기예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메테인, 산화이질소, 오존, CFC, 클로로, 플로로, 탄소라고 합니다. 온실효과는 온실기체가 지표에서 방출하는 복사에너지 흡수해서 재방출하기 때문에 평균 기온이 대기가 없을 때보다 높게 유지되는 현상이다. 한번 보자. 자, 우리가 모닥불을 폈어. 너하고 너 여친이 캠핑 간 거야. 모닥불이 꺼지자마자 춥지. 그런데 여기다 바위로 하나 놨어. 그다음 모닥불은 얘도 데피고 얘도 데피지, 그지? 그러면 좀 있다가 자, 바위에서 또 열이 옵니다. 그럼 더 높은 온도가 유지돼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대기입니다. 그래서 온실기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온실효과가 커져서 재복사를 많이 한다. 이렇게 연상하시면 돼요. 지구온난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온실기체는 이산화탄소입니다. 양이 제일 많기 때문에 기여도가 제일 커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점점 높아지니까 지구 평균 기온도 점점점 높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원인,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 사용량이 증가되고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됐고 최근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이다. 과다한 산림번체가 돼서 광선량이 줄어들었어. 가축을 사용하면서 호흡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고요. 소화활동으로 인한 메테인 농도가 증가했다. 이러면서 온실기체가 증가됐다. 기후변화의 다양한 원인, 화산 불출물 중 화산재는 기온을 낮춰요. 이산화탄소는 온실효과로 기온을 높입니다. 숲이 줄어들면서 지구 반사율이 높아지면 기온이 떨어져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지구 온난화의 영향, 해수면 상승, 기상이변, 생태계 변화, 해양 산성화, 기타 등이 있다. 읽어보시고요. 한반도의 지구 온난화, 지구 변화의 경향성, 지구 온난화로 우리나라 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있고요. 2세기 우리나라 평균 기온 상승률은 지구 전체 평균의 2배야. 최근 30년간 평균 기온이 급격히 상승되고 있습니다. 자, 대기 중 온실기체가 증가스럽고요. 이산화탄소도 증가되고 있고, 메테인도 증가되고 있고, 우리나라 평균 기온도 상승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나타나는 현상, 알대기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 1970년에서 2000년 사이에는요, 자, 알대기후가 이쪽에 머물러 있었어요. 자, 그러다가 2071년에서 2100년, 전망은요, 이렇게 알대기후가 점점점 상승해서 우리나라 서해안과 남해안이 다 알대기후로 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절의 길이 변화, 여름이 길어지고 겨울이 짧아지고요. 봄꽃 개화 시기가 빨라집니다. 동식물 서식 변화, 농작물 재배지가 변화되고 있고요. 연간 수온이 상승되면서 날성 어종이 많아져요. 오징어 많아지고 갈치 많아지고 해파리 피해 커집니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노력, 온실기체 배출량을 줄여야 되고요. 화석연료 사용량 감소시켜야 됩니다. 화석연료를 대체할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태양열, 지열, 바람 등을 개발해야 되고요.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기술 개발해야 되고, 수면적을 넓혀야 되고,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 줄여야 됩니다. 국제협약에 가입하고 협약 내용 이행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 대기와 해수의 순환,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 지구는 구형입니다. 그래서 위도에 따라 에너지 흡수량이 틀려요. 그래서 지구가 이렇게 구형이니까 적도 쪽 반쯤만 사는 동네 애들은요, 햇빛을 이렇게 수직으로 받아요. 근데 고위로 올라가면 사람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지구 중심 방향에서. 그러면 태양 고도가 낮아져요. 자, 더 높이 올라가면 태양 고도가 더 낮아집니다. 자, 백이란 빛이 이렇게 수직으로 비춰지면 백이란 에너지가 여기 들어갈 거예요. 근데 비스듬해지면 넓이가 넓어져. 자, 그러면 여기는 백이란 에너지가 들어가지만 똑같은 면적에 여기는 백이란 에너지가 못 들어가죠. 그래서 단위 면적당 들어가는 에너지가 줄어들어. 고위로 갈수록. 그래서 자, 태양 복사 에너지는 이렇게 됩니다. 적도 쪽이 제일 많고요. 극 쪽이 적어요. 지구 복사 에너지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적도 쪽은 태양 복사 에너지가 더 많죠. 극지방은 나가는 거, 지구 복사 에너지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는 에너지 과잉, 고위도는 에너지 부족 현상에 시달리게 돼요. 에너지 불균형 해소, 대기와 해수의 순환에 의해서 저희도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이동시켜줘. 이렇게 이동시켜줘. 그 다음에 위도 38도 부근은 자, 태양 복사 에너지하고 지구 복사 에너지가 같아요. 하지만 에너지 이동량은 여기가 제일 큽니다. 자, 적도 쪽은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량이 많고 지구 복사 에너지가 적다. 38도부터 극까지는 지구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가 더 크다. 자, 이거 고치세요. 대기 대순환입니다. 대기 대순환. 지구 전체 규모의 순환이고요. 발생 원인은 위도에 따른 에너지 불균형이 원인이야. 지구 자전의 영향을 받습니다. 자, 전향력 지구 자전 효과라고 하는데 북반구는 오른쪽 직각방으로 힘을 받고요. 남반구는 왼쪽 직각방으로 힘을 받아. 왜 그러냐면 자,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지구가 서시성으로 자전을 해. 그러면 얘를 이렇게 화살을 쏘더라도 지구가 이렇게 이동해 가면서 자, 지표면이 이동해 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휘어져요. 여기서는 지표면이 이렇게 이동해 가니까 얘가 이렇게 화살을 쏘더라도 얘가 도착지는 여기야. 그래서 모든 게 다 휘어져. 이런 전향력 때문에 지구의 바람의 순환이 여러 가지 나타나요. 자, 지구가 만일 자전하지 않으면 적도 쪽에서 뜨거워진 공기는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고요. 자, 적도 쪽에 뜨거운 공기는 극구에서 차가워지면서 밀도가 커져서 이렇게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남반구와 북반구에 두 개의 셀만 나타날 거예요. 하지만 지구 전향력 때문에 이렇게 꼬여요. 스크류바처럼. 자, 그래서 너무 복잡하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빨리 구하는 방식을 찾아줄 거예요. 선을 이렇게 긋고요. 위도 60도에서 만나게 하고요. 적도에서 만나게 하고요. 다시 위도 60도에서 만나게 하고요. 적도에서 만나게 하면 지표면에 부는 바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이건 극동풍. 다시 봅시다. 자, 풍향은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이에요. 여기가 북쪽이고, 여기가 남쪽이고, 여기가 동쪽이고, 이게 서쪽이야.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니까 극동풍입니다. 이건 지표면에 부는 바람이에요. 바람이 이렇게 불어갑니다. 서풍인데 서쪽으로 편향됐다고 해서 편서풍. 자, 얘는 이렇게 불어오니까 북동무역풍. 얘는 이렇게 불어가니까 남동무역풍. 얘는 자, 이렇게 불어갑니다. 그림이 좀 잘못됐어요. 이렇게 불어가요. 이렇게 불어가면서 서풍이 붑니다. 편서풍. 다음 여긴 다시 이렇게 오니까 극동풍. 됐죠? 자, 적도 쪽에서 상승한 공기는 위도 30도 부근에서 하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려고 해요.
근데 극쪽에 차가워진 극동풍, 밀도가 큰 바람이 불어오니까 얘가 밀도가 작아. 위로 올라가고 이렇게 딸려 올라가. 이때 얘하고 얘는 직접순환이야. 그 다음 얘는 간접순환입니다. 이 두 순환 때문에 나타나는 게 얘예요. 그래서 각각의 이름이 있는데 여기를 헤들리 순환, 얘를 페렐 순환, 얘를 극순환 이렇게 얘기해요. 외울 때는 해패극 이렇게 외운다. 자, 봅시다. 다시 적도지방의 뜨거운 공기가 상승해서 위도 30도 부근에서 하강하고요. 하강길이 형성되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극동풍이 내려오면서 밀어버립니다. 그러면 자, 밀려 올라가고요. 밀려 올라가서 순환이 형성된다. 헤들리 순환, 페렐 순환, 극순환 세 가지 순환이다. 다시 위도 0도, 30도, 60도 선을 그으세요. 0도, 30도, 60도. 위도 0도, 30도, 60도. 그 다음에 선을 찍어요. 이렇게 긋고 적도에서 만나게 하고 60도에서 만나게 하면 지표면에 부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불겠죠? 얘는 이렇게 불겠고 얘는 이렇게 불 거예요. 극동풍, 편서풍, 북동무역풍. 자, 얘는 이렇게 보니까 편서풍, 여기는 극동풍. 적도에 상승한 공기가 위도 30도 불에서 하강해서 이렇게 올라가려고 합니다. 자, 적도에 상승한 공기가 위도 30도에서 하강해요. 올라가려고 하는데 극동풍이 밀도가 큰 바람이 불어오니까 얘는 밀려 올라가고 얘는 밀려 올라가고. 자, 다시 극동풍이 밀도가 큰 바람이 오니까 밀려 올라가고. 헤들리 순환, 페렐 순환, 극순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기억해 놓고요. 그리는 거 완벽하게 외우세요. 문제 꼭 나옵니다. 헤들리 순환, 적도에서 위도 30도까지 적도분에 가열된 공기가 상승해서 고위도로 이동하고 위도 30도에서 하강한다. 지상에선 무역풍이 분다. 페렐 순환, 위도 30도에서 60도 하강 공기가 고위도로 이동하고 위도 60도 부근 극에서 저위도로 이동하는 공기가 만나 상승한다. 지상에는 편서풍 분다. 극순환, 위도 60도에서 극까지입니다. 극에서 냉각되어 하강한 공기가 저위도로 이동하고 위도 60도 부근에서 상승한다. 극동풍, 얘는 직접순환, 얘는 간접순환, 얘는 직접순환이다. 잘 기억해. 대기 대순환의 기압대, 적도 쪽은 상승 기류가 있으니까 저압되고요. 습한 기후고 열대열이 분포하고요. 위도 30도는 하강 기류가 있습니다. 알대 고압되고요. 건조기후 사막이 생성되고요. 위도 20도는 편서풍이 붑니다. 극동풍을 만나 한대 전서대, 저압대가 형성된다. 해류의 표층순환, 발생 원인은 해수면 위에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입니다. 해수의 표층순환, 대기 대순환에 의한 바람과 대륙의 영향으로 해류의 표층순환이 형성됩니다. 동서방향의 표층해류, 대기 대순환에 의해 동서방향으로 해류가 발생해. 무역풍 때는 동에서 서로 이동해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구가 있으면요. 바람이 어떻게 분다고요? 그쵸. 여기 이렇게 불고요. 이렇게 불고 이렇게 불어요. 여기도 이렇게 불고 이렇게 불고 이렇게 불어요. 그럼 북동 무역풍에 의해서 동에서 서로 바람이 붑니다. 여기도 남동 무역풍에 의해서 동에서 서로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무역풍 때는 동에서 서로. 그래서 북적도 해류, 남적도 해류. 그럼 북적도 해류, 남적도 해류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음 편서풍대에서는요. 서에서 동으로 갑니다. 편서풍이 이렇게 부니까요. 해류가 이렇게 흘러가요. 편서풍대는 서에서 동으로 가니까 해류가 이렇게 흘러가. 해류 방향 기억하시고요. 자, 북태평양 해류, 북대성 해류, 남극순환류. 남북방향 표층해류, 동서방향 해류가 대륙에 의해 막히면 남북방향 해류가 발생합니다. 난류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크루시오, 멕시코 만류, 동올스탈 해류, 한류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캘리포니아 해류, 카나리아 해류, 페루 해류. 자, 봅시다. 북적도 해류, 따뜻한 바닷물이 가서 크루시오 해류, 난류가 흐릅니다. 자, 동오스트랄 해류, 난류죠. 그 다음 멕시코 만류. 다 난류입니다. 이것도 난류고요. 그 다음 북태평양 해류를 거쳐서 캘리포니아 해류, 한류고요. 카나리아 해류, 한류. 그 다음에 페루 해류, 한류. 이렇게 물어가는 거예요. 자, 봅시다. 북적도 해류. 자, 그 다음에 크루시오 해류. 그 다음 북태평양 해류로 갔다가 캘리포니아 해류, 한류가 돼서 되돌아옵니다. 다시 지구를 보면 북적도 해류 난류예요. 그 다음에 크루시오 해류 난류 가고 북태평양 해류 난류, 여기까지 난류네요. 그 다음 캘리포니아 해류 한류 이렇게 내려오고요. 남태평양만 봅시다. 남적도 해류 난류예요. 그 다음에 동오스트랄 해류 난류죠. 그 다음에 여기가 남극순환류가 한류예요. 조심해야 돼. 여기 남극순환류 한류. 그 다음에 페루 해류 한류.
다음 이쪽 북대서양 쪽 봅시다. 자, 여기 북아메리카고요. 여기 유럽입니다. 여기 대서양이네요. 자, 북대서양에서 북쪽 대로 이렇게 갑니다. 난류. 그 다음 멕시코 난류예요. 그 다음 북대서양해류 난류. 여기까지 난류. 자, 그 다음에 카나리아 해류 한류가 됩니다. 자, 잘 외워두세요. 조심할 건 남극순환류. 여긴 세 번째가 난류인데 여기는 세 번째가 한류다. 이거 조심해야 돼. 사막화. 사막 주변 지역 토지가 황폐화되고 점차 사막으로 변화됩니다. 사막 지역. 자, 사막 지역은 중위도쯤 고압대 많아요. 중위도 고압대가 많다. 사하라, 모하비, 칼라리, 아라비아. 자, 사막이에요. 중위도 지방에 있다. 30도 부근에. 왜냐면 여기가 하강 기류가 많아서 그래요. 중위도 고압대 위도 30도 부근에 주로 분포하고요. 하강 기류가 발달해서 그래요. 날씨 맑고 기후 건조합니다. 사막 지역 건조 지역 확대되고 있고 사막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사막화 발생 원인, 피해 대책. 발생 원인은 자연적 원인, 대기 대순환 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가뭄, 강수량 줄어들고 증방이 많아지고. 인위적인 원인, 과다한 방목, 과다한 경작, 문변한 산림 벌집, 토양 황폐화되고 있고요. 숲이 감소하면 지표에 태양 박스 안에서 반사가 많아져요. 냉각이 되면서 하강기를 발달하고 건조해지고 사막화가 가속된다. 피해, 토지 황폐화, 식량 부족되고요. 사하라 사막, 남쪽 사일 지역. 중국과 몽골 지역의 사막화. 우리나라 연평균 황사수를 늘려버리고요. 고비 사막 주변 생물이 서식지를 잃어서 생태계가 변화됩니다. 대책은 산림벌채 줄여야 돼요. 가축방목 줄여야 되고 숲 면적이 넓혀야 되고요. 사막화 국제협약 준수해야 됩니다. 사막화 과정 인구 증가되면서 식량 수요가 증가됩니다. 그러면서 과다한 방목을 하고 과다한 경작을 하게 되면 토양이 황폐화돼요. 다음 연료, 건축자재 수요 증가되고요. 과다한 벌목되면 토양이 황폐됩니다. 그럼 사막화가 진행돼요. 대기 대순환 변화, 이건 제한적인 거죠. 심한 가뭄으로 토양이 사막화됩니다. 자, 엘니뇨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나와요. 적도 부근 동태평 해역의 폐충 수온이 평년보다 높은 상태로 지속되는 현상, 높은 상태로. 발생 원인은 무역풍 약화로 인한 폐충수의 흐름 변화고요. 기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이다. 자, 여기가 남아메리카 지역이에요. 페루 지역이고요. 여기가. 자, 원래는 남동부역회이 불면서 인도네시아 쪽으로 이렇게 따뜻한 물이 가요. 그럼 따뜻한 해수가 이렇게 가면서 이쪽이 높아지고 이쪽이 낮아져. 자, 이쪽 물이 없어지니까 찬해수가 용숭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공기가 차가워지니까 고기압이 형성되고요. 인도네시아 쪽은 저기압이 형성되면서 비가 와야 돼. 원래 이 상태야. 대기순환 해수 이동, 무역풍이 적도 부근에 따뜻한 표층 해수를 서쪽으로 운반한다. 서쪽으로 이렇게 운반해 간다. 동태평양 기후, 태평양의 동쪽. 여기가 동태평양이다. 이쪽이 서쪽이고 서태평양, 여기가 서태평양, 여기가 동태평양. 기억해놔. 자, 따뜻한 해수가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찬해수가 용숭했어요. 찬해수가 용숭했죠? 그러면 표층수온이 낮아지면서 고기압이 발달하고 하강기류 발달해서 맑고 건조해집니다. 서태평양은 자, 비가 많이 와야죠. 따뜻한 해수가 이동하면서 표층수온이 높아지고 해수 증발되고 저기압, 상승기류 많아지고 비가 많이 와요. 자, 이렇게 찬해수가 용숭하면 여기 영양염류가 많아져요. 이 영양분이 되는 염류가 많아지면 플랑크톤이 많아져. 플랑크톤이 많아지면 물고기가 많아져. 이게 평상시 상태야. 그래서 아주 좋은 어장이 형성됩니다. 자, 엘니뇨가 형성되면 이 남아메리카에서 인도네시아 쪽으로 부는 무역풍이 약화돼. 그래서 오히려 적도 반류가 생겨. 이 적도 반류가 생기니까 물이 더 많아집니다, 이쪽이. 그러니까 찬해수가 용성을 못해요. 그러면 여기는 평상시보다 기온이 어떻게 되죠? 그렇죠. 높아지죠. 여긴 평상시보다 기온이 낮아져. 그럼 여긴 고기압이 형성되고 이쪽이 저기압이 형성되면서 여기가 비가 옵니다. 이게 엘니뇨예요. 대기순환 해수 이동, 무역풍이 약화되고 적도분의 따뜻한 해수가 동쪽으로 이동합니다. 다시 이쪽이 태평양의 동쪽, 이쪽이 태평양의 서쪽이야. 헷갈리면 한반도 지도를 이렇게 그려놓고 동쪽, 서쪽, 가운데가 태평양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동태평양 기후, 찬해수가 용순이 약화되면서 표준수온이 높아져. 해수가 증발이 많이 되고 기압이 낮아지면서 상승기류 발달하고요. 강수량 많아지고 홍수, 폭우 발생합니다. 비가 여기서 와요. 그전엔 여기서 왔는데. 자, 서태평양 이쪽이죠. 평상시보다 표층기온이 낮아지고요. 해수 증발이 잘 안 돼요. 기압이 높아지고 하강기류 발달하고 강수량 적어지고 가뭄이 심화되고 대규모의 산불이 발생한다. 자, 한 가지 더 추가하자. 이번에는 라니냐야. 이번에는 무역풍이 너무 센 거야. 졸라 세.
그리고 무역풍이 강화되니까 이쪽에 물이 너무 많이 가고 이쪽에 찬수가 너무 많이 올라오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건조가 너무 심해지고 여기는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지. 비가 오는 거야. 엘니뇨와 반대입니다. 적도분의 평균수온이 평년보다 낮은 상태가 지속되고요. 무역풍이 평상시보다 강할 때 발생합니다. 따뜻한 횟수가 서쪽으로 이동하고요. 찬횟수 용수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가뭄이 생기고요. 동태평양은 강수량이 적어져서 가뭄, 산불 발생하고요. 이쪽 서태평양 쪽, 인도네시아 쪽은 강수량이 많아지고 홍수, 폭우가 발생한다. 자, 그런데 엘니뇨 다음에 라니냐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라니냐 다음에 엘니뇨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불규칙이에요. 규칙이 없어요. 엘니뇨가 세계 기후에 미치는 영향, 규모가 작은 엘니뇨는 남태평양 주변에 영향을 주지만 규모가 큰 엘니뇨는 대기 대순환 변화를 시켜서 전 세계 기상 이변을 일으킨다. 자, 다시 정리해 봅시다. 이쪽이 남아메리카 쪽이고요. 이쪽이 인도네시아 쪽이야. 요건 평상시야. 평상시 남동무역풍이 불면서 물을 이렇게 밀어버려. 그럼 찬해수가 용숭해야 돼. 그런데 엘니뇨가 일어나면 남동무역풍이 약화되면서 적도 반리가 흘러요. 그래서 이렇게 돼버립니다. 엘니뇨가 일어나면 그러면 찬해수 용숭이 잘 안 일어나죠? 자, 그리고 평상시에는 이쪽이 비가 와야 되고요. 이쪽이 고기압이 있어야 돼. 그런데 엘니뇨가 일어나면 이번에는 이쪽이 비가 오고요. 그쵸? 이쪽이 고기압이 생깁니다. 건조해지고요. 라니냐는요, 너무 심한 거예요. 찬해수가 너무 많이 올라가. 이게 라니냐야. 그래서 세 개 이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라니냐가 되면 이쪽인 고기압이 너무 심해지고요. 건조해지고요. 이건 비가 너무 많이 오게 됩니다. 다시 요거는 평상시. 엘니뇨는 요렇게. 라니냐는 더 심하게. 이렇게. 자, 다시 정리합시다. 엘니뇨 발생 과정. 무역풍이 약화되고 따뜻한 횟수가 동쪽으로 이동해서 용숭이 약화되고요. 남아메리카 칠레 부근으로 동태평양 표층 수온이 상승하고 증발량이 많아지고 상승기로 발달합니다. 강수량 증가되고요.